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LLM,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신뢰성 문제랑 또 그 한계점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특히 그 GPT 같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항상 좀 좋은 답변만 하는 것 같고 문제는 잘 인정 안 하는지, 당신의 이런 날카로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뭐랄까 AI 기술의 투명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상업적인 그런 이해관계 그리고 LLM 그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 같은 거 이런 고민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본질을 좀 파악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LLM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당신의 그 핵심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왜 LLM은 항상 긍정적이고 문제를 잘 안 삼는 걸까? 이 질문 뒤에는 혹시 결과가 실제보다 더 믿음직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건 아닐까? 아니면 뭐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상업적인 이유로 기술적인 한계를 좀 숨기는 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의심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LLM을 만드는 회사들이 단순히 기술 성능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자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거 보호해야 하고 또 법적인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회피 전략까지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응답을 설계한다는 거죠. 아, 그런 것까지요? 네. 만약에 모델이 계속 "저는 자주 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용자들이 좀 불안해하고 신뢰도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그러면 좀 쓰기 꺼려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명시적으로 경고하기보다는 좀 완곡하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용 약관 같은 데다가 책임을 슬쩍 숨겨두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께서 지적하신 그 상업적으로 설계된 신뢰감의 어떤 실체일 수 있다는 거죠. 순수한 객관적 진실 이거보다는 잘 포장된 신뢰감을 제공하는 그런 구조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설계된 신뢰감, 그 표현이 확 와닿네요. 결국에는 사용자의 만족도나 아니면 회사의 평판 관리가 기술적 한계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당신 자료를 보면 이런 어떤 상업적인 포장, 그거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그 어마어마한 학습 비용, 그리고 데이터 품질 관리의 어려움,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LLM의 어떤 본질적인 딜레마랑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LLM은 그 사전 학습 단계에서 웹 크롤링 같은 걸로 얻은 정말 방대한 비정형 데이터를 레이블 없이, 그러니까 뭐 정답 표시 없이 그냥 통째로 학습해요. 통째로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데이터 양이 정말 뭐 수족의 토큰 단위거든요. 토큰은 그냥 데이터 처리의 기본 단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검수하고 오류를 걸러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수조개면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그쵸. 그리고 설령 오류나 어떤 편향성을 발견한다고 해도 재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한 번 돌리는데 수백억 원 이상 들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수백억이요? 와, 데이터 품질 통제가 어려운 약간 채굴형 모델 같다. 그리고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맞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겁니다. 비용이 정말 천문학적이네요. 그럼 오픈 AI나 구글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은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노력을 하고 있긴 한가요? 물론 그냥 두진 않죠. 당연히 대기업들은 데이터 정제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또 전담 인력도 두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LLM이 비지도 사전학습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 후에 지도학습 방식으로 세부 조정, 영어로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를 거치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좀 더 통제된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품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아, 세부 조정 단계에서는 좀 관리가 되는군요. 네. 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사전학습 단계에서 사용되는 그 원시 데이터의 방대함, 그리고 재학습 비용 문제, 이 근본적인 제약은 여전히 아주 큰 도전 과제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설계된 신뢰감 뒤에는 결국 통제하기 힘든 데이터와 또 그 막대한 비용이라는 현실이 숨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적인 한계들이
실제 우리가 LLM을 쓸 때 어떤 문제로 나타나는 걸까요? 당신 자료에서는 비지도 학습 결과가 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재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랑요. 또 모델이 스스로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막 확신하는 환각, 영어로 hallucination이라고 하셨죠? 그 현상을 지적하셨어요. 네, 그 두 가지가 사용자들이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LLM 훈련 과정이라는 게 뭐 초기 설정 값이라던가 학습 데이터의 순서 같은 아주 미세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비결정적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가끔 같은 질문해도 답이 다르게 나오는 거군요. 네, 이게 뭐 그냥 재미로 실험할 때는 흥미로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의료나 법률처럼 일관성이나 정확성이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과가 계속 바뀌면 신뢰하기 어렵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환각 현상인데요. LLM은 기본적으로 문맥상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완전히 틀린 정보도 아주 그럴듯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내놓는 거죠. 이게 환각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스스로는 모른다는 거군요. 네, 이건 뭐 단순한 버그라기보다는 현재 LLM 기술의 어떤 작동 방식에 그냥 내재된 한계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LLM에서 얻는 답변이라는 게 때로는 상업적인 필요 때문에 실제 능력보다 더 신뢰성 있게 포장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이면에는 비지도 학습 방식과 그 막대한 비용 때문에 생기는 데이터 품질 관리의 어려움, 또 결과가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문제, 스스로 오류를 인지 못하는 환각 현상 같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그래서 당신에게 또 이걸 듣고 계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LLM이 내놓는 정보를 항상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게 편리한 도구인 건 분명하지만 특히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여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의존하면 안 된다. 네. LLM의 답변이 객관적 사실이 아닐 수도 없고 아까 말한 설계된 신뢰감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반드시 다른 정보와 교차 검진하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대기업들이 데이터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비판적인 수용 자세와 교차 검증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LLM의 밝은 면과 또 그 이면의 한계, 그림자까지 좀 더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당신이 한 번쯤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만약에 LLM이 구조적으로 완벽한 진실성이나 일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이 기술에 의존하게 될 텐데 그런 미래 사회에서 지식이라는 것의 본질은 뭘까요? 그리고 그 가치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